오늘 다 들어오신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 7명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누가 안 들어왔지? 자, 카톡창에 다시 한 번만 링크 보낼게요. 잠시만요. 자, 카톡창에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도 했어요. 시작할게요. 아, 제가 이걸 넣었던 건 뭐냐면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했던 강의를 한번 보니까 그 아파트 감 잡기 그게 너무 좋았다고 막 뭐 댓글이 엄청 와서 가격감을 좀 잡아봅시다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 이렇게 1강 때부터 전부 다 한번 해볼게요. 65% 낙찰됐어요. 1억 6천이죠. 이건 기억나시죠? 이걸로 아마 임장일기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용적률 기억나시고 건폐율 기억나시면 좋습니다. 수도권에서 250 이하, 건폐율이 22하면 좋다. 근데 98년이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네요. 가격은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드렸죠. 1억 6천. 낙찰이 지금 안 됐지 사실 보면. 제가 최저가 써드렸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서 수익률표에는 800이 적게 나왔습니다만 비슷하게 어떻게 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낙찰해 보셨으면 수익률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엄청. 왜냐면 이 가격에 받아서 지금 바로 파셨어도 한 3천원 남길 수 있죠. 지금 보니까. 그죠? 3천원 남길 수 있어요. 1억 9천에 지금 바로 거래가 되는 상황이니까 4월 달부터 거래가 없긴 하지만 한 1억 8천 정도만 남기면 많은 수익을 바라지 않으면 좀 가능했던 것 같고. 그다음 여기도 한 70% 정도 낙찰됐네. 그래서 비인기 지역은 한 70에 가깝게 쓰면 혹은 70 좀 넘긴다 그러면 낙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가볼까요? 와 태연이 오셨네. 퇴근하고 지금 이 시간에 딱 도착하시고 와 그렇구나. 태연이 아직 많이 진행 안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어요. 막 시작했어. 그 다음에 2억 3,700이었는데 보니까 2억 200 정도에 낙찰이 됐네요. 그러면 지금 8월 달에 거래된 거니까 한 2억 3천에 놓으면 거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저층도 아니고 13층이면 괜찮이 인기 좋은 층입니다. RR까진 모르겠는데 가보셔야 돼요, RR은. 근데 층수로 봤을 때는 그냥 로열 층 정도 됩니다. 11에서 15층까지 로열로 보시면 돼요, 보통. 20층 넘어가는 거는 고층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로열이라고 보긴 하는데 요즘 아파트가 이제 몇 층이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한 1억 7천에 제가 써드렸던 최저가고요. 이분은 지금 낙찰을 2억에 받으셨으니까 여기 3천을 높여서도 엄청나게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죠? 그죠? 한 3천 정도 남기니까 자기 수익률 생각하고 가시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써드린 건 항상 최저가였다. 자, 이것도 최저가였습니다. 보니까 한 90% 낙찰됐네요. 이거는 아마도 실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700 정도의 거래가 쭉 되고 있어요. 자, 1억 4천 쓰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되게 높게 쓴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수지구 동천동이었습니다. 99% 낙찰이 됐어요. 이거는 2등하고 차이가 크게 안 나니까 이건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떨어지면 그냥 떨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6억 4,500 거래되고 있고 그래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 5천 차이 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을 권장했지만 훨씬 더 높게 쓰셔서 낙찰이 되셨다. 그다음에 김포로 넘어가 봅시다. 76%입니다. 비인기 지역 약간만 오면은 거의 76%, 70%에 붙어 있죠. 가격감 잡으시라 그랬습니다. 거의 요즘에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 시기별로 달라요. 이 시기만 이런 겁니다. 올해 2, 3월 아니었어요. 2, 3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아마 가격을 좀 잘 맞출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울 수도권 이거 전부 다 봤잖아요, 지금. 그래서 올해 부산 토요일 날 이제 강의하러 가니까 부산 거도 다 볼 거 아닙니까? 이러면 어, 꿈에서도 권리 분석이 나와요. 꿈에서도 가격이 나오고 그럼 이제부터 맞추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몰입을 해보세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실 겁니다. 2억 2천 한 300 정도로 썼었다. 이 사람은 2억 4천을 썼다. 또 졌네요. 최저가를 기준으로 항상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법인 기준으로, 무주택 기준으로. 화성입니다. 84%에 낙찰됐네요. 약간은 인기 지역이니까. 그런데 2억 5천. 큰 차이 없는데, 큰 차이 없는데,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간 것 같진 않아요. 비슷하긴 하지만 큰 차이를 내고 들어간 것 같잖아요. 이것도 폐차를 아쉽게 폐차를 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써드리는 수익률표는 항상 쓸 수 있는 수익의 최저가라는 거 아시겠죠? 10번 쓰면 한 번 붙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이거나 조사를 해봤는데 매수가 너무 강해. 그리고 팔았을 때 살 사람이 지금 있는 것 같아.
일단 부동산이 네가 그 가격에만 가져와봐. 이 가격에 분명히 팔아줄게. 살 사람 지금 있어. 서랍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아, 이거 또 전문 용어 나오네. 부동산의 서랍 물건은 서랍에 넣어놓고 자기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한 사람 혹은 자기가 못 사는 거를 남한테 줄 때 가장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것들 이거 서랍 물건이라 부르고요. 부동산 아무튼 친하게 지내보세요. 그 양현석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랍 물건 할 때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가가지고 한 2, 3년 밥 먹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때. 근데 어떤 분이 조사를 해가지고 보내셨는데 7년, 2, 3년이 아니었더라고. 7년이 넘어요. 7년이 넘어. 적어도 여러분, 그러니까 해보려면 이제 잘 된 사람들 시기가 참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자원이면 한 7년 정도 점심시간 정도는 쓰십시오. 양현석이 7년 동안 부동산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점심만 거기 가서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대략 하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썼다 치고 곱하기 7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양현석보다는 좀 하는 일이 적잖아요. 걔는 아이돌 몇 개를 만들었어, 그 7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동산 시간을 한 걔보다 한 두세 시간씩 더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시간이 한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자. 시간이 걸린다. 이거 시간 걸립니다. 이거 빨리빨리 되고 막 3개월 안에 뭐 된다. 그거 다 전 거짓말이고 사기라고 생각해요. 3개월 안에 영어 잘 됩니까? 자녀한테 시켜보셨죠? 저도 영어 입시 강사를 오래 했습니다. 저도 한 10년 하니까 좀 눈에 띄더군요. 그전엔 잘 안 됐어요. 그다음 운남주공 모의고 설명드렸던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신가동은 요 정도도 낙찰된다. 이거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부부 아파트는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비용님 또 이번에 들어가시죠. 133%는 좀 독특한 거였다. 감정평가 시기가 좀 일렀다. 그래서 우리가 신권에 들어가자 했는데 신권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신권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거 시간차라고 말씀드렸더니 이게 또 조사 잘해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이미 이런 가격의 거래가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으면 절대 신권이 이 가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우리 알게 됐잖아요. 받는 사람이 2억 2천에 받았어도 지금 괜찮잖아. 수익률 2천 정도 남기고 나오는 거면. 그렇죠? 가격감이 좀 생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권은 진짜 올해 2, 3월, 4월까지만 해도 이 기준으로 삼으면 이 가격에 들어가도 낙찰이 됩니다. 신권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기를 보고 있다가 가장 저평가된 것들을 그냥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게 제일 저평가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초보 단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규영님 정도면 가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서울 빌라 최저가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요. 내놔도 팔리지 않아요. 전세가하고 거의 붙어 있고 이게 팔리면 팔 필요가 있나? 뭐 이 정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붙어 있을 때 가격이 높아서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낮아서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낮아서 붙어 있는 경우예요. 근데 서울 웬만한 지역은 다 그냥 재개발 된다고 봤을 때 그냥 사가지고 돈 좀 물리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10년이고 20년. 우리 나이가 생각해 봐야 되구나. 자식한테 준다 생각하고 우리 나이가 있구나. 그래 한 10년 정도 생각합시다. 그 정도 압력 있는 곳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탈출은 그냥 재개발이고 아니면 그냥 가지고 딱 임대사업자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 한 1,000씩, 2,000씩 올려가면서 평범한 삶을 생각하시면 지금은 빌라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알려드립니다. 다만 단기 차익을 해가지고 지금 돈을 좀 수익을 빨리빨리 내고 싶으신 분들은 빌라 들어가면 안 돼요. 빌라는 묶여요. 지금 저 3년 묶였다고 했어요. 병방동 거. 지분 해결하고 들어갔지만 2분의 1 갖고 지금 딱 저도 3년 묶여있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보다 잘하시면 뭐 들어가시면 돼요. 예. 서울 엔간한 지역은 지금 제일 싸. 그래서 팔 시기를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아파트 들어가십니다. 아파트는 조금만 싸게 팔면 다 나가요.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 70입니다. 감 잡으시라는 거예요. 비인기 지역은 70% 선에 가깝게 가면 수익이 납니다. 만약 75 정도만 쓰셔도 충분히 낙찰이 다 된다. 이게 나쁘게 받은 거냐? 그렇지 않다. 3억 2천이면 거래되고 있는 가격 보니까 벌써 3억 5천에 거래가 됐잖아요. 단기 차익으로 봐도 3억 5천 남단 말이에요. 이게 10% 내고 들어갔으니까 약간 법인으로 갔으면은 조금 그렇지. 매매사업자 치고 들어갔으면 조금 더 낫긴 하겠네요. 그죠? 매매사업자는 30% 이하의 세금이 많이 매겨지니까. 이거는 공부 또 따로 하셔야 돼요. 저도 이번에 매매사업자를 하나 내야 될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 여러 개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매매세세 이점이 공통적으로 있으면 매매사업자는 개인이니까 어차피 두 개를 다 가지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2억 6천 써드렸습니다만 절대 그 가격에 낙찰되지 않았죠?
3억 2천입니다. 72%가. 그래서 요즘에는 대박 같은 건 없더라. 상대원 성경 아파트 이 가격에서도 유찰이 됐었죠. 그죠? 숑 된 걸 내려왔습니다. 이제 2억 8천이니까 최저가가 2,800이겠네요. 아까 태임님 말씀하신 2,800입니다. 처음에 2,800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나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땐 4억이 가깝게 낙찰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었다. 근데 지금 이미 시기 지났으니까 뭐 어떻게 해. 11월 20일 기다리시다가 재건축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는 2억대입니다. 이때 이 가격에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들어가는 게 별로 안 되니까. 근데 2억 8,300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최소한 3억 5천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래 금액들이 4억대에서 된 것들이 되게 많고 가장 낮다고 쳐봐야 3억 8천인데 가장 낮은 것 선으로 받아도 3억 8천이니까 여러분 3억 8천 정도는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하로 가면은 낙찰 확률이 낮아지긴 하지. 근데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가지고 최저가에 그냥 3개 넣어놔 무조건. 어떤 내가 이 성남지원 근처에 산다. 최저가에 3개를 그냥 매일 넣는 거예요. 갈 때마다. 지루한 작업이긴 하지만 참 이런 일도 그냥 돈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죠. 그 대신 이제 월급은 나와야 되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하는 거죠. 추천드려요, 진짜 이거. 추천드려. 엔간한 직업보다 나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냥. 추천드려요. 음, 나중에 조금 더 할 일이 없어지시면. 지금 뭐 9시에 퇴근하시고 막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태현님 힘드셨죠? 뭐야, 이거. 이 워라밸이 완전히 망가졌네, 이거. 그 다음, 지분도 원가 1억이 넘으면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분이나 도로 들어가실 때 원가, 자기가 투자하는 돈이 대출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1억이 넘게 들어간다? 이러면 굉장히 경쟁이 낮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5억 선부터 굉장히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아파트 들어가실 때는 이게 만약에 자기 돈이 3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경쟁률이 거의 없어요. 1.5억부터는 할 만한 사람들이 굴리는 돈 자체가 1억 이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소액 경매 들으신 이유가 뭐냐면 못 피거나 거의 3천 이하의 돈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서 돌리고 싶다라는 욕구잖아요. 이 욕구가 가장 수요가 많으니까 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야, 그럼 이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수요가 가장 많이 많다는 건 이걸 원하는 사람의 수요층대가 가장 많다는 얘기고 3천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경매를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가장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경쟁률은 고려를 하셔야 돼. 만약에 자기가 1억 정도 이상을 들고 있으면서 1.5억부터 내가 경매를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경쟁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도남동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유찰됐더군요. 그래서 11월 15일 날 다시 한번 합니다. 이거는 가격을 좀 지켜보세요. 이건 태임님 덕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괜찮은 가격대까지 왔어요, 지금. 아시겠죠? 기름 뉴타운도 유찰됐어요. 11월 8일이니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다. 그죠? 그다음에 예, 10월 31일 날 했던 거 이것도 유찰됐을 겁니다, 아마. 한번 이것도 살펴보세요. 그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리버스트. 리버스트는 예정이 저는 7억 2천에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물건입니다. 기억나세요, 이거? 최저가에 받아도 괜찮다. 근데 한 번 더 유찰됐습니다. 이 사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전세 임차인 대항력 있습니다. 5.5억. 그런데 전액 배당돼요. 이거는 설명드렸었죠? 기억나요? 배당으로 다 받아가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순수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을 쓰면 돼요. 이 사이 어딘가인데 이쪽에 붙어 있겠지, 내가 생각할 때. 이해되시죠? 실거래에 가서 매수의 강렬함을 좀 보십시오. 최근에 거래된 거 보니까 6억 9천까지는 거래가 되네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고 6억 5천에 거래된다 쳐도 6억 5천 정도에 쓰신다 칩시다. 그러면 경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전세는 3억 9천 쓰시니까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을 갭으로 보자 이거예요. 4억 잡고 한 6억 5천 쓰면 2억 5천은 필요하네. 이렇게 2억 5천 필요하면 막 19명, 20명 혹은 30명, 40명 입찰하는 그런 물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 생각엔 5명 이하 입찰입니다. 자기 들어가는 현금이 이 정도 되는 거는 실거주 사는 사람들만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투자자여도 좀 큰 투자자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가격 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세가 오 가능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들어갔으면 낙찰됐네요. 그죠? 그래도 잘못한 건 아니다. 94% 낙찰됐습니다. 3명 들어왔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간다고요. 많이 들어간다고요. 우리 토요일 날 이거 살짝 봤을 때하고 느낌이 약간 다르죠? 다시 조금 디테일하게 갑니다. 5억 9,900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 가격에 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만큼 보고 싶으냐. 저는 이 가격 써드렸어요. 최저가예요, 최저가. 그 다음 이것도 어떠냐. 99% 들어왔습니다. 관계자라고 가능성?
글쎄요. 13명 들어왔으면 관계자일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2등도 5억 7천 썼어. 그럼 이건 투자자가 들어온 거예요. 금액 얼마 들어갈까요? 4억 3천 들어갈 수 있다 치면. 만약에 좀 집을 예쁘게 꾸면 4억 5천 진다 칩시다. 그러면 대략 1억 3천 들어가네요. 1억 5천 때부터 경쟁률 좀 많이 줄어드는 거 느껴지시죠? 지금은 가격 관점이 아니라 경쟁률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돈이 1억 5천 이상 들어가거나 1억 좀 넘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경쟁률 줄기 시작하는 거 느껴지시죠? 토요일 특강 물건은 한번 살짝 가지고 와봤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7일입니다. 내일인가? 창동에 3억 5천에 떨어진 게 있어요. 이때. 이 창동 쪽 기억나시죠? 노원구. 음, 아무것도 없어. 3초 걸린 무석. 이상무! 그러면 뭐만 보면 된다? 가격만 보면 됩니다. 가격만 보면 됩니다. 돈 한 매매가 4억 9천쯤 됐으니까 내가 쓴 가격에 따라서 2억 정도의 전세가 들어온다 치면 이것도 한 2억 들어가네요. 경쟁률 낮을 것 같다. 4억에 씁니다. 전세는 2억에 들어올 거예요. 자기 돈 2억 들어갑니다. 자기 돈 2억 들어가. 그리고 9천 먹는 거야. 그러니까 경매는 1억에서 2억 정도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2억이 자기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싸구려를 여러 개 성공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기 현금 흐름을 그 정도로 만드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월천 벌면 금방 생기잖아, 이거. 그죠? 어렵나? 어렵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유튜브랑 인스타 시작하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쪽에서 인생을 많이 바꾸신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 6개월 내에 바로 연봉 1억 이상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튜브하고 인스타더군요. 이게 구독자 수가 좀 많아지면요. 이게 트래픽을 만든다고 합니다. 마케팅 용어 하나 설명드리면 이런 경로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걸 커널이라고 불러요. 운하라는 뜻이랑 경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낸 신조어가 뭐냐면 커널 안에 이제 찐팬들이 생기게 하면서 리드가 생기고 자기를 자꾸 이제 그 구독해서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트래픽을 만듭니다. 이런 경우는 커널이라고 안 하고 퍼널이라고 불러요. 퍼널. 그래서 이 퍼널 안에 사람들이 가둬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광고 효과가 생기고 기업에서는 그 사람을 주목해요. 그래서 기업에서 자꾸 광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 되면 계속 잘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69세 할머니들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문정 시형 아파트입니다. 이 가격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가격이면 진짜 너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12평이긴 하지만 3구면 좀 살기는 불편합니다. 음, 나홀로 가고 괜찮고요. 신혼부부까지도 3구면 괜찮아요. 방수계니까. 근데 애 하나 나오면 여기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곳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가서 여기서 둥지를 틀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렵게 이쪽에 장사를 틀면은 방해 지역이라는 이점이 계속 생겨서 해당 지역에 분양권이 생길 때마다 우선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과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당해 지역으로 거의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는 지역을 좀 잘 선택하시라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분당 쪽에 잘 잡으신 분 잘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분양 노리시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당해 지역의 1순위로 가시는 걸 생각하시는 겁니다. 뭐 이거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뭐 권리상 이상 없죠. 한 7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네요. 리모델 이용일 수 있고 뭐 7억선 매매 활발하다. 이거는 아마 알려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죠? 아마 이거 아마 열정 여행님이 알려주셨나? 맞죠? 그다음 신내동 건영 아파트입니다. 7억 4천 정도에 지금 와 있어요. 이건 세대수가 좀 많아서 제가 좋았던 것 같은데 이런 용어 이제 보이시죠? 근저당권, 부, 질권자, 배당 요구 포기 증서. 질권 가졌던 사람이 배당 안 받겠다고 제출했다는 뜻이에요. 아까 살짝 제가 그 카톡창에 보내드렸던 그 배당 포기한 허그공사, 뭐 주택공사 허그가 배당 포기한 물건 찾아보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제 블로그 썼던 거. 이런 겁니다. 돈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왜 안 받냐? 자기한테까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딨나요, 이 사람? 여러분, 근저당포 질권 포기한 사람 찾아보세요. 누가 포기했을 것 같으세요? 누가 포기했을까요? 얘가 포기했을까요? 제 생각엔 여기가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질권 포기하는 애들은 요런 애들입니다. 요런 애들. 금융공, 주택공사, 허그가 보통 이런 거 포기합니다. 아시겠죠? 소멸기준 잡았지만 뒤에 추가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고 나서 얘들이 구상권 청구하는 형식으로 얘를 경매에 넘긴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자기한테까지 돈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자기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매달 허그 공사 홈페이지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링크는 한두 단계 성장하셔야 좀 볼 수 있는 건데, 허그가 구상권을 포기해가지고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대항력 있다고 해도 대항력이 없는 것 같은 물건을 찾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게 막 되게 중요한 정보처럼 이걸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 세상에 다 공개되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찾을 수만 있으면. 아시겠죠? 저는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읽을 수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이 써져 있으면요. 그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 얘를 대항력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제 가격만 보시면 돼요. 괜찮나요? 건영이차 지금 거래된 게 5.75에 거래된 게 나오긴 하네요. 4억 6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전세가 그렇네요. 이것도 차이가 한 2억 정도 차이 나네요. 얼마에 받아야 될까요? 유찰후에 매수 고려 단지에 넣어봐라.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걸 유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변경됐잖아요. 신건인데 아직 많이 떨어진 건 아니라서 한 번 더 유찰되고 나서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유찰되면 30% 빠집니다. 대략적으로 7,400이니까 3억, 2억 빠지니까 5억대로 내려갑니다. 5억대로 내려가면 매력적인 가격이 되죠. 6억대에 거래가 됐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예, 리스트업 해놓으시라는 뜻입니다. 리스트업 해놓으라고. 중랑구가 좀 안 좋은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도 얘기가 달라져요. KTX가 바로 지나가니까. 이런 거는 그냥 실수요가 끊임없이 있어요. 이걸 많이 붙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억 이상 전세가 올라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전세는 조만간 5억을 향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전세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역세권이 8사니까 좀 더 커. 역세권에 1,000세대 이상 되는데 20평대야. 패배한 적이 없어, 한 번. 그러니까 적어도 마음 졸이지 않아요.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이 실거주하는 입장으로 역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너무 평수가 좀 크면 가격이 부담스럽잖아요, 전세가. 근데 전세로 지금 이 정도 애 키우는 아이 정도 되면 한 3, 4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 보통. 그러면 가격에 맞춰서 그 지역을 찾게 돼 있다고. 그런데 아직 자연에 살고 싶은 정도의 그런 갓생을 혹은 욜로를 하지 않으셨으면 역세권을 놓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여기 있냐 없냐가 접근성을 너무 달라지게 만드니까. 이게 다 공감하시나요? 도로에 나가면 차는 그냥 서울은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지하철만 유일하게 나를 제 시간에 또 끌어가 주잖아요, 어딘가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계동 여기 보람 아파트도 괜찮다고 생각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기 토요일 날 했던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이거. 한번 드려보는 거야, 그냥. 들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긴 설명 안 하고 그냥 다 드릴게요. 여기다 끼워 넣고 싶더라고, 그냥. 내 맘이야. 6억 1,500이, 6억 1,500. 근데 지금 괜찮잖아요. 수익률로 봐도 5억대 받으면. 서울께 1억 차이 나게 받으면 상당히 잘 받는 겁니다.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좋은 거는 옆에 놓고 보면 2억 9천 전세라서 여러분 실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아시겠죠? 대출 받는다고 해도 자기 실투금이 요즘 들어가니까. 자, 평택 분위기 한번 볼게요. 이제 오늘 수업으로 한번 넘어왔습니다. 평택 분위기 어떤가요? 괜찮죠? 파운드리 공장 들어온다고 한 다음부터 지금 평택하고 화성 쪽, 동탄 쪽 혹은 용인 쪽 심상치 않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괜찮아졌어요, 지금. 이 영향받고 천안 아산도 미친 듯이 죽어가고 있다가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저만 보이는 거고, 여러분 이제 제 말을 듣고 가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경매 낙찰 퍼센테이지를 보통 보는 편이라. 14명이 보통 들어와서 94% 낙찰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 지역은. 아시겠죠? 평택이 여러분 서울 같은 지역입니까? 동의 안 하잖아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 정도 아니잖아. 평택하고 인천 어디 선택할래? 이래도 여러분은 약간 인천에도 낫잖아. 이런 생각 하신단 말이지. 그러면 좋은 지역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괜찮다고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거 볼까요? 안중리보다 더 조금, 제가 이 지역 말씀드리는 거는 좀 용도관리 지역 한번 설명드리려고 이 물건 가져왔네. 여러분한테 일단 낫냐 안 낫냐만 물어볼게요. 채팅 있죠? 채팅 어딨냐? 채팅 켜봐야지. 채팅 켜보겠습니다. 켤 거예요. 1, 2번으로 질문 드릴게요. 준주거 지역이 좋습니까? 아니면 1종, 2종, 3종 주거 지역이 좋습니까?
준주거. 규형님은 하산해, 하산해. 초보 아니야. 어? 그럼 이것까지 물어볼까? 주관식입니다. 규형님, 준주거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애매해. 저 용적률이 나오면 돼. 저 용어가 나오면 돼요. 지금 저 용어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용적률이 준주거가 높습니다. 엄청. 2배 이상 됩니다. 2배 이상. 이게 준주거는 상업지역에 가깝게 설계됐는데 주거를 하고 있는 중심 지역이긴 해서 주거지역에 준한다 해서 준지거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많이 올라가면 2000%까지 올릴 수 있고요. 준주거지역은 400, 5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3종이라고 해봐야 250이란 말이에요. 주거지역은. 1종이면 더 작고. 그러면 여러분이 재개발할 때라든지 지역 설정하나 용도 관리 지역 할 때 듣는 말 중에 종상향을 하라라는 막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상향은 주거지역 1종일 때 2종이나 3종으로 높여달라는 뜻이에요. 이거 어디 많이 붙었냐? 김포공항 쪽 가보셨어요? 마곡역 옆에 김포 넘어갈 때 보면 종상향을 요구해라 우리 피 터진다 막 이렇게 현수막 붙어 있다고. 종상향이 그런 의미입니다. 3종까지만 높여달라. 그럼 좀 우리 250까지 지을 수 있잖아. 이런 뜻이에요. 성남에도 가끔 붙어 있었는데 성남은 다 종상향 됐습니다.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일종 주거 지역이었던 데를 준주거로 바꿔주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땅값이 한 100 정도, 즉 되게 낮은 5층에서 6층 건물만 지을 수 있었던 집이 갑자기 20층, 30층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토지의 가치가 2배, 3배 올랐다는 얘기가 되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해될까?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건 동일한 땅 면적의 가치가 2배나 3배가 올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준공업 지역은 야, 규형님 좋아. 이 정도까지 안다 이거야. 규형님 준공업 지역이 좋을까요? 준주거 지역이 좋을까요? 이유를 말해봐요. 이유까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몰라요. 이유까지 말해줬어야죠. 용적률 더 높아요. 똑같이 용적률이에요. 똑같이 용적률이에요. 상업 지역에 준할 만큼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인허가 과정이 너무 단순화돼 있어요. 준주거 지역으로 주거죠? 그럼 주택법의 보호를 받나요, 안 받나요? 받아요. 그러면 주택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뭔가 인허가를 받아야 되냐고 그죠? 뭘 지으려면. 공업지역은요. 마을 자체가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닙니까? 어? 주택을 관리하는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주로 뭐가 생깁니까? 지산, 공장, 단지, 컴플렉스 이런 거 부르는 것도 생겨요, 여기에. 아시겠죠? 그러면 준공업지역에다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까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달라요. 달라요. 공업지역 서울에서는 거의 없어요. 서울에 있는 유일한 공업지역 말씀드릴게요.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데 아세요? 영등포 쪽에? 거기만 공업지역, 중공업지역입니다. 그 외의 곳 서울에 어디 있을까요? 없어. 그 다음에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의 중공업지역에 상대원 옆에 보면은 성남 국가공업산단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데가 공업지역이에요. 이 안에다 아파트를 지으면 엄청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그렇고. 아시겠죠? 상업지역은 뭐냐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없을 수도 있어요. 주거지역과 인근의 배후지역이 어떤 것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하겠네. 여기 이 빨간색, 분홍색 보여요, 여기? 이런 게 상업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을 지어놓고 공무원들이 땅을 보고 어디에다가 상권을 만들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보통은 서울은 역 근처에 만들어요. 그래서 역 근처가 이렇게 분홍색에 표시되는데 여긴 여기 있는 곳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도로 중앙에 대로가 지나가는 4차선 교차로쯤에다가 이렇게 상업지역을 만듭니다. 보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지적 편집도 펴놓고 분홍색을 찾으시면 여러분 여기 상업지역 생각하시면 돼요. 상업지역 인근에가 준주거가 있고요. 그 옆에 배후로 이제 주거지역이 깔립니다. 1종, 2종, 3종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주거지역 허가를 낼 때 보면 아파트 크게 지어진 거 근처에 보면 항상 빌라촌이 있거나 아니면 타운하우스 같은 것들이 있죠. 작은 거. 분당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게 잘 돼 있는데. 높은 아파트 있는 무슨 마을 한 그 옆에 조금 지나가다 보면은 천변 옆으로 보면은 아파트 작은 것들이 집 작은 것들이 있죠. 빌라 한 4층이나 되는 것들이. 그리고 가면 단독주택 같은 단지들이 있고. 그럼 단독주택하고 빌라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그곳이 일종 주거 지역이에요. 거기서 5층이나 10층짜리 건물이 조금 더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2종이 돼요. 그리고 많이 높아졌네요. 그러면 역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순회역 근처 보면은 되게 높은 20층짜리 아파트들 있죠?
예. 이게 이제 느껴지시면 자기 지역 근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기 집 근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동 사시는 분도 있으니까. 목동은 거의 다 일종은 아니겠지. 아파트가 다 높잖아요, 보면. 그럼 2종 이상이에요, 다. 느낌 오세요? 근데 목동도 어디 한 구역 가면은 영등포랑 접전쯤에 거기 한가람 고등학교 있는 데였나? 그쪽 근처에 보면은 주택단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는 일종 주거 지역이에요. 느낌 오세요? 예. 네. 그래서 맨날 거기 플랜카드 붙어 있어요. 뭐 종상향 하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저런 게 말이 보이시면 돼. 그게 저런 무슨 게 말인지 몰랐어요, 이때까지. 저런 게 보이시면 됩니다. 이제 목동은 지금 재건축의 이슈로 앞으로 한 10년간 들썩일 곳이기 때문에 저런 걸 보시면 됩니다. 빌라 2, 3, 4층, 5층 막 이런 거 지어져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종 주거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보이시죠? 중공업 지역은 엄청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잠실에 저 파티룸 와보셨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그 잠실에 한, 어, 타워가 몇 층이요? 200m가 넘는 롯데타워 있죠, 롯데타워. 자, 그 지역은 무슨 지역일까요? 상업지역. 네, 맞습니다. 상업지역이요. 200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 그러니까 그렇게 높게 올라간 거예요. 200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이 계획관리지역은 왜 이 공무원 담당자가 이 지역을 설계할 때 지도를 그릴 때 만들어 놨을까요, 이거를? 계획관리지역의 의미는? 이건 왠지 알 것 같은데. 교영님, 계획관리지역의 의미는? 뭐야, 몰라. 그럼 제가 앞으로 다시, 뭔가를 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거기다가. 네, 맞습니다. 저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직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얘네들의 도시가 만약에 성장을 해서 지금 이거 딱 봐도 바둑파처럼 배를 듣고 본 거면 얘들이 계획을 한 거잖아요. 그죠? 공무원들이 이렇게 계획을 해놓은 다음에 이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보고 계획관리지역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이 느낌 오시나요? 얘네가 도시가 확산되어 나오면 이쪽으로 확산되어 나가겠지라고 여기를 계획관리지역 묶어놓습니다. 그럼 여기는 개발, 허가, 인허가 이런 것들, 착공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게 자유롭지 않는 지역은 뭐냐? 계획관리 지역보다 좀 덜 자유로우면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생산관리 지역보다 더 자유롭지 않으면 보존관리 지역.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이제 여러분이 항상 질문한 겁니다. 농취증은 어디서 안 나올까요? 2000제곱미터 이하면 농취증 자유롭게 나오잖아요. 왜? 주말 영농 해가지고. 안 나오는 지역이 어딜까요? 생산 관리죠? 순서대로 보자면 계획관리 지역보다는 생산관리 지역이 덜 나오고 생산관리 지역보다는 보존관리 지역이 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농림적은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존관리 지역 쪽이라 농림 지역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이쪽은 농사를 진짜 지어야 돼. 아시겠죠? 보전관리지역 내에 있는 농지이거나 농림지역 내에 있는 농림지역은 아예 국가에서 농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데는 농취증이 영농 체험을 하겠다는 거로는 안 나와. 계획서를 쓰고 이미 저기로 거주 이전을 해가지고요.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저 논을 소유해가지고 내가 생산을 할 거야라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야지 그 지역에서 심사를 거쳐 이 사람은 진짜 할 것 같네요 하고 농취증을 내려줍니다. 그럼 우리가 경매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관리 지역이나 생산관리 지역에 있는 농지증, 농지를 들어가서 농지증을 받아야 되겠죠. 이거는 정부 24에서 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시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농지증 요즘에 안 나온다며요. 요즘에 안 나오는 거였어요. 여긴 나와요. 이런 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농림 지역에다 농지증을 놓고 계속 들어가시는 분들이 왜 안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소문이 확산돼. 농진 들어가지 마요. 역으로 전입신고 여기로 해놓으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가 토지 투자를 할 가슴이 막 설레고 뛴다. 들어가는 농지마다 그냥 농림지역마다 들어가셔가지고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농지증을 받아서 소유를 하세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런데 이제 국회에 나가실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국회에 나가면 이런 게 다 이게 리스트에 걸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명언들 나오죠. 땅을 사랑했을 뿐이다. 뭐 이런 말 나오는 그런 겁니다. 자, 평택 어때요? 핫하다. 신축도 많을 뿐더러. 이해되시죠? 핫하다. 100% 썼는데도 16명이 들어왔고 지금 이런 큰 차이도 나졌는데 이게 핫하다. 미배당되는 금 인수하는데 지금 미배당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가격 자체가 3억 6천이니까. 미래는 될 수가 없죠? 오케이?
2억 5천 기준이었을 때 미배당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대항력이 있을 때는 배당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제주도만 전입신고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일까요? 농림지역이 제주도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각 지방에 다 있어요. 이천만 가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천만 가도 혹은 포천만 가도 농림지역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정해놓은 논이라고. 김포에도 있었습니다. 김포에 마곡이라고 하는 곳 지금 라이프 체인징 그거 논이었어요. 논. 농림지역이었어요. 농림지역. 바둑판처럼 돼서 계획 정비를 해놓은 거예요. 국가가 논을 잘 쌀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구획을 정비해 주는 곳을 농림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데는 거래가 잘 안 돼, 원래. 농사 지을 사람만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려면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가는 게 약간 진정성이 있죠. 경기도 어디 사는 사람이 거기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양촌일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원일기 아세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전원일기 아세요? 전원일기? 예. 전원일기가 농취증 받을 때 제주도만 전입신고하고 나머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 농취증 받을 때 제주도만 전입신고하고 나머지는 괜찮다고 하시던데요? 라고 하는 게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농림지역, 용림지역.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외우셔야 돼요. 농림지역은 전입신고를 해야 농사를 짓는다는 진정성이 보일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너무 좀 고급인 거 했나? 다시 초보로 돌아가. 계획관리 지역만 할까요? 우리 영농체험 신청할 수 있는 것만 할까요? 조금 더 많이 얘기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농림지역도 들어갈 수 있는 파해법이 있는데 전입신고하시고 진짜 농사 짓겠다고 하시면 된다고. 제주도만이 아니라. 아시겠죠? 오케이,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획관리랑 생산관리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로 돌아와서 지금 배당, 미배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항력도 보통 신청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배당을 신청하지 않아도 다 받아갈 수 있어. 그런데 얘는 왜 신청했을까요?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얘가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경매에 넘겨버린 경우에 신청을 보통 배당금에 자연히 참여돼서 합니다. 근데 신동성이 봤더니 넘겼죠,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강제경매로 넘겼다는 건 얘를 소송을 한 거거든. 임차권 혹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했겠지. 소송을 해갖고 넘겼으니까 강제경매야. 이건 기억나시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2억 8천을 그대로 다 받았어. 언제까지? 이자까지 받았네, 이 사람. 168만 원 신청 더 했잖아요. 그죠? 잘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미배당된 금액까지 다 챙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얘가 경매를 넘겼기 때문에 배당이 포함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 이 정도 거래가 된답니다. 선택 하단가만 보여드리려고요. 수익률은 어떻다? 이 사람 이상이 받았으면은 3천 인수했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 되더라. 수원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추천드릴 거는 여기입니다. 앞에 거는 이제 다 이전 설명드렸던 거고 수원이 지금 한꺼번에 이게 나왔어. 나 오늘 이거 찾고 유레카 했잖아.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총 10개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예요. 1번은 지금 제가 캡처에 넘어가갖고 지금 캡처를 안 한 거야. 자, 제가 스토리 구성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자, 우리는 또 줄부의 또 수강생답게 스토리를 구성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9개를 한꺼번에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똑같은 단지를 객관식으로 줘요? 집장사, 뭐 시공사, 건설사 아니야. 법인 아니야. 개인이야. 그래도 건설사, 법인 이런 거는 뭐 뭔가 수업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야. 보통 법인이라고 얘기 나오면 1억, 공시지가 1억 이하의 투자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딱 봐도 1억이 아니잖아요. 수원 지역은 그래도 1억 이하가 될 정도의 지역은 아닙니다. 주택수 산정되는 것들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매매 사업자. 시행사? 매매 사업자 일수는 있겠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임사 같은데 매매 사업자 일수는 있어요. 근데 매매 사업자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안 팔았어. 가지고 있었잖아, 끝까지. 내가 생각할 때는 주임사 했을 것 같아요. 주임사 누가 아까 음, 얘기했는데 누구예요? 마지막에 아니, 누가 한숨처럼 아니, 주임사 시행사라고 그랬어요, 시행사. 시행사 응. 주임사에 주임사 주택 임대 사업자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아실라나 모르겠네. 주택 임대 사업자의 물건을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전에는 단기 임대라 그래가지고 준공공 4년짜리가 있었는데 4년짜리는 문재인 때 폐지된 거 아시죠? 기억나세요? 이거 법 흐름? 20년쯤에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8년 공공 임대만 남아 있어요. 그럼 집 하나 사면 8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느낌은 아시죠? 이런 거? 좋아요. 그럼 주택 임대 사업자 8년짜리가 아니라 이 사람은 4년짜리 갖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보기엔 8년짜리 같아요. 8년짜리 같아. 그러면 주택 임대 사업자의 매물을 팔아야 될 수도 있잖아. 팔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오케이? 어떻게 팔죠? 본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멍, 까, 까. 예. 김민님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두 명이 생각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모였으면 다 나옵니다. 들었던 것들이. 주임사 한 사람한테 팔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한테 파는 방법은요? 개인을 주임사 등록하게 해가지고 주임사 등록 매물로 넘겨야 합니다. 승계라고 해요, 이거로. 박준님도 알고 있네. 주임사 승계 물건으로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못 팔았어요. 주임사는 주택 임대 사업자의 약자입니다. 밤사 같은 거예요. 밤과 음악 사이. 이 밤과 음악 사이를 아시면 이거 40대 이상이야. 음. 아, 아시는군요. 예. 홍대 쪽에 있었죠. 지금 사라졌나? 자, 지능 아파트 이쪽 보니까 아파트가 한 3개 정도 합쳐져 있는 게 한 단지더라고요. 지금 4억대 실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보니까 차임을 늘렸어. 18년에 1억 9천 주고 다시 한번 권리신고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똑같이 1억 9천 했어요. 이게 증액인지 봅시다. 배당 요구 여부, 확정일자 18년 받았고 증액은 아니네요. 날짜는 그대로 점치고 18년대로 이주했네요. 이 사람은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린 거야. 주임사 택해가지고 이 주택을 9개를 매수했단 말이야. 시기상으로 잘 매수한 겁니까? 잘못 매수한 겁니까? 뭐야, 대답 좀 해줘. 잘 매수했다 1번, 잘못 매수했다 2번. 잘한 것 같은데. 규형님 짱! 졸라 잘 매수했지. 졸라. 너무너무너무. 2018년 이때 주택을 산 사람은 정말 승자예요, 승자. 엄청난 승자. 진짜 오르기 직전에 샀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아시겠죠? 이때 전세가 이 정도 가격이었으면 매매는 한 2억대였을 것 같아. 느낌상 봅시다. 매매 얼마 했는지 이 사람. 아, 이건 설명을 딴 거 하려고 그랬구나. 에이, 흐름이 끊겼어. 자, 여러분 아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흐름이 끊겼지만. 주택 임장, 이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맞아, 맞아.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질문하려고 그랬어. 자, 여러분, 2강 복습입니다. 6번과 7번 중에 어떤 게 범죄입니까? 뒤에 걸 보여줬어. 레드선, 잠깐 잊어. 자, 어떤 게 먼저일까요? 6번일까요? 7번일까요? 6번 보니까 근접학번이 먼저 있네요. 어디선가 기시감이 들지 않아요? 어디선가 봤죠, 이거? 이거 전문가들도 전부 다 6번이 다 먼저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네. 7번이 먼저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봤어야 한단 말이야. 이게 내가 이렇게 설명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지금 질문을 거꾸로 했네요. 등록된 날짜는 이때지만 접수한 날짜는 실제로 들어있는 날짜는 18년 9월, 10월. 제가 가장 늦은 날짜니까 이때로 봅시다. 여기 10월 31일보다 얘가 더 늦잖아요. 그럼 얘는 후순위 대출 받은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금액상으로 봐도 얘는 3억 6천을 받았네? 이게 가능해? 3,600인 줄 알았어. 3억 6천이면 이 사람 10개 가지고 다 받은 것 같아요. 후순위니까. 봅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납부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 여기 왜 나와 있을까요?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 최고가 매수인이 누구예요? 이 낙찰 받은 사람을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최고가 매수 신고한 사람이 대금 납부 기일을 연기했대. 무슨 말일까요? 잔금 납부 한 달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일 연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연기하면 다 받아주나요? 이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 보증금 몰수하지.
문제가 있을까 봐. 아닙니다. 이게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네. 매각 물건 명세서 기준으로 흠이 있으면 이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거 다시 경고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까먹지 마요. 공무원의 도장이 찍힌 서류는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기일 연기 신청서 해놓고 난 다음에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아마 전세금이 조사가 안 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잊어먹지 말고 활용하세요. 매각 물건 명세서만 보고 아무 문제 없어. 그러고 나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있지도 않은 전세금이 막 갑자기 나왔어. 그럼 불허가 신청하는 거예요. 기일 연기 신청서 해놓고 내가 잔금 납부 좀 늦게 하면서 조사 다 해가지고 제출하는 거지. 니들이 이렇게 써놨는데 내가 이거 보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오케이? 나머지는요. 전세 1억 9천인데 나머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10개를 다 물번 1번부터 9번까지 다 모아놨는데 보세요. 3억 5천에 전입일자가 2018년입니다. 우와 비싸네. 봅시다 다시. 18년에 여기 또 1억 9천이지. 여기 또 2억 천이요. 여기는요. 3억 3천에 95네. 뭐지 이 사람? 다양하네. 물번 1번. 뭐야 이거? 또 반복돼 이거. 아 내가 거꾸로 올리겠네. 물번 5번 한번 봐요. 얘는 2천에 한 100. 2억 1,500. 시기를 잡아봅시다. 22년입니다. 이게 참 가까울 때예요. 이건 월세로 돌려내 또. 해번에 보니까. 얘는 없어. 아직 안 나간 거지. 마지막에 물건 9번 보니까 한 2천에 85 정도. 현금 흐름을 하려고 마지막엔 애를 썼지만 처음에 살 때는 다 경매로 돌렸고 소유권을 보장하니 얘가 취득한 시기는 윤영주라는 사람 한 명이 2014년부터 이쪽 주택을 다 갔네요. 그죠? 윤영주는 지금 관심이 많아 여기. 14년부터 샀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주택에 진입한 시장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시기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산 가격을 잘 봐요. 2억 3천대에 다 샀어요. 2억 3천대, 이때는 3억 8천에 샀네. 이건 좀 큰 건가 봐. 2억 3천대에 다 샀어. 2억 3천, 4천, 2억 3천, 2억 1,500. 금액 보이시죠? 지금 이게 다 어떻게 됐냐? 4억대로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걸 절대 팔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 왜 팔았을까요, 도대체? 지금 4억대 팔리고 있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 아파트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큰 아파트가 1616세대인데 다 단일 평형이에요. 싹 다 5구예요. 전부 다. 그럼 같은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리고 영통역 수인 분당선 괜찮다 그러잖아요, 제가. 네? 그 역세권이요. 그리고 이 근처 봐봐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다 들어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초중고가 다 들어있는 데는 여기가 유일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고등학교는 실제적으로는 지방자치법상에 들어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냥 아파트 단지 하나 1,000세대 있으면 그냥 넣어주거든요. 중학교도 그럴 수 있어. 근데 고등학교는 굉장히 광역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자식을 고등학교 보내보신 분들은 이거 아실 겁니다. 잠깐 이번에 예고 가신 분도 있잖아. 알 수 있죠? 예? 고등학교는 좀 멀리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면 진짜 괜찮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2억대에 샀어, 이 사람은. 근데 지금 4억대까지 올랐어요. 경매에 넘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왜 넘어왔을까? 너무 궁금해.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액 배당 신청을 했어. 그래서 9개의 물건이요. 전부 다 배당 신청을 해서 그냥 사고 싶은 가격에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어떻게 삼았냐? 지금 4억대에 낙찰되고 있으니, 4억대에 매매가 되고 있으니, 이거 3억대 초반이나 중반쯤에다가 3개를 던져놓는 게 어떠세요? 하나 걸려라, 이렇게. 낚시 기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9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날 9개가 동시에 낙찰되고 같은 가격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군산 요즘에 내려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쪽 나주 같은 데 내려가셨던 분들의 아파트 혹은 광양 같은 게 온해트 같은 거 나온 거 한꺼번에 그 리치 멤버스에 내려가신 거 보면은 한 13개가 막 공통적으로 같은 날짜에 나오면 정말 의외의 가격이 되기도 하고 최저가에 유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최저가 썼으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총만 좀 좋았으면 최저가에다가 3개 정도, 4개 정도 뿌려놨으면 그냥 하나가 당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가능성이 지금 수원 여기에 있어 보입니다. 괜찮은 단지인 건 아시겠죠? 느낌상. 이거는 또 분당 쪽에 가까우니까 분당 쪽 사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만 해요. 수원에 이 가격 잘 없습니다, 영통역에. 근데 하나 좀 던져보시라. 2천 정도에, 2천 얼마야? 2천 얼마에 던져놓으면 되지, 이거? 최저가가? 대략, 아유, 그래도 한 2,900 되네. 2,900대에 3개 던지려면은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여유를 갖고, 우리 없나? 하나씩만 하세요. 하나씩만 하자. 1억 없잖아, 우리. 이제 하나씩만 합시다. 자기 촉을 최대한 믿어봐. 제일 아무도 안 살 것 같은 데를 사거나 아니면 제일 사고 싶어 할 것 같은 데를 찌르세요. 왜냐면 이거는 높게 낙찰될 것 같아가지고 싼 거를 많이 몰려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번에 군산 거 보니까 가장 로얄층 로얄동이 안 팔렸어요. 그다음 또 수원 분위기 어떠냐? 홈의 실동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토요일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65% 낙찰된 사람이 허가가 취소됐어요. 허가 취소란 말은 뭘까요? 이게 법원이 취소시켜준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라고? 네, 그렇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 느낌 오시죠, 이제? 이게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 처음에 낙찰받은 사람이 있었을 때는 이게 안 써 있었겠지.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거였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가가지고 보니까 3억 5천짜리 사람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취소를 해줘요. 65% 받지만 절대 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여기다 3억 5천을 플러스 해봐요. 8억 9천에, 8억 8천에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산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감정보다? 훨씬 높게 산 거죠? 이게 최고점일 때 아니야. 최고점 때보다 높게 산 거네. 말이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요. 2억 8천 정도에다가 3억 5천 한번 플러스 해봅시다. 어떠십니까? 지금 가격은 한 이쯤 와 있네요. 그죠? 오케이. 그럼 지금 거래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봅시다. 어떻게 되고 있네? 최근에 6억 8천에 거래가 됐네요. 그죠? 그럼 이 가격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가격 어때요? 3억 5천 플러스 해봐요. 6억 한 3천 되잖아요. 6억 3천 되잖아. 다시 유찰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근데 사실 이 가격에 받았어도 수익은 내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6억대를 들고 있으려면 전세하고 갭을 봐요. 한 4억 3천에 낼 수 있어. 그럼 한 2억 필요하죠. 2억 5천 필요하죠. 6억 3천에 받았어도 한 2억 필요하죠, 2억. 경쟁자 있나요, 없나요? 예, 없어. 그러니까 2억 정도 되면 경쟁자가 없어요. 유찰돼 버리잖아, 이거.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1억 5천 되는 차이 정도로 써요. 그러면 4억 4천에 줄 수 있으니까 한 6억 5천이나 6억 3천쯤 되게 써보세요, 한번. 그러면 낙찰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 경쟁이 사라지는 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자기 현금 투입되는 게 1억 5천 넘어가기 시작할 때라는 거 느낌 오세요, 이제? 이게 느낌이 오시면 돼. 이게 나 혼자 느낌이 오나, 지금? 경쟁이 없다. 이게 좀 좋다. 슬라이드 수가 끝났어. 자, 오늘은 좀 질문을 받을 거예요. 오늘은 질문 받을 거예요. 다시 올라올 겁니다.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이쪽은 또 아직 가격이 높아요. 수익 금액이 너무 높죠, 아직 그래도? 4억 정도 돼야 되니까 한 6억대 입찰을 한다 해도 한 자기가 1억 5천 이상 필요하잖아. 우리는 이 돈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저는 요 단지 어떤가 싶은 거예요, 지금 요거. 9개 나와 있는 거. 이거 지금 권리사항으로 전부 다 문제가 없거든요. 주임사 잘못 꼬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액 배당 신청을 했어. 1번부터 물건 9번까지. 전부 다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실제 거래되고 있는 4억선의 실거래가에서 얼마를 빼고 쓸 건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전세가 얼마큼? 전세가 얼마 정도? 지금? 가격이? 갱신한 게 한 3억 5백이니까 3억에는 전세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이거. 뭐야, 10월달에 이런 거는 뭐지? 이거 1층, 2층. 아하. 저층은 뺍시다. 3층도 2억 8천이고. 그냥 3억에 나간다고 칩시다. 3억에. 3억에 나간다 칩시다. 얼마 쓰시겠습니까? 3억입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 얼마 쓰실래요? 3억의 전세가 나가, 지금. 그런데 9개나 있잖아.
그죠? 이 가격에 하나쯤은 안 걸릴까요? 이거? 아니, 조금 돈이 없잖아,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이걸 3억 이상에 쓰셔도 되는데, 한 3개나 4개 쓸 수 있으면 이 가격에 한 개쯤은 걸리지 않을까? 로또 같은 느낌으로, 복권 같은 느낌으로. 그래요. 우리는 낚시가 싫잖아요. 우리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자, 그럼 우리 낚시가 싫으니까 3억 초반대에 한번 이걸 써보세요. 이거는 입찰을 한번 다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불패하는 거예요, 불패. 제가 불패하는 아파트 한번 뭐라고 했는지 얘기해봐요. 시작. 1000세대 이상. 지하철 옆에 역세권에 작은 아파트. 작은 아파트. 그죠? 그래서 여긴 고려도 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에 초중고가 단지 안에 들어있어. 완전 불패죠? 그런데 이건 지금 무피가 가능하지, 지금. 이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저만. 그래서 9일 날 이거 유찰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9개 다. 그런데 9개가 다 높게 낙찰될 거냐? 그렇진 않을 거야. 왜냐면 한꺼번에 9개가 나오니까. 같은 단지가. 아직 정보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해되시나요? 한두 개 나오면 굉장히 경쟁이 많아지겠지만 9개가 한꺼번에 나왔다면 경쟁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여기는 손해볼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다 해보세요. 여기는 11월 9일 날은 여기로 임장을 갈 걸 그랬나 그냥. 그냥 여기로 잡을 걸. 그럼 여러분 진짜 실제로 입찰하는 거 아니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로 잡을 걸. 잠깐만 또 내가 일정을 한번 조정해 보자. 9일 날 여기로 모이라 그래? 9일 날 한번 보자. 일정 어떻게 돼 있지? 난 3천만 원씩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날에. 그죠? 최소. 아닌가요? 보증금 3천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일단 예, 아니, 있어야. 예. 보통 3억짜리 아파트를 들어가시려면은 보증금은 있으셔야 돼요. 보증금 누구한테 빌려요? 네, 옆집에. 근데 빌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달 안에 얼마가 더 이게 나머지가 다 있어야 한 되는 달 거예요. 안에 전세를 3억에 세팅을 하시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 비어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비어있는 집이 아니어도. 아, 비어있는 집이 아니어도 명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받으시라는 거잖아요. 네. 예.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다 써봅시다. 잠깐만요. 제 일정을 좀 볼게요. 11월 9일. 오이씨, 내일 모레 굴피나? 9일? 가능할까? 내일 가서 한번 일정을 확인해보고 회사 일정이 한가하면 9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안 가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게 수원 이 지역의 영통의 이만한 급지에 학교가 다 있고 역세권인데 1000세대가 넘어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투자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억에 가깝게 낙찰될 것 같긴 해요. 근데 9개가 동시에 나왔다는 게 저한테는 포인트입니다. 한 개가 나왔으면 4억에 가깝게 될 겁니다. 실거래에 가깝게. 근데 9개가 동시에 나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까 3천도 지금 3천 있어야 되잖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9개 다 던지려면 3구 2억 7천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출 나눠주는 아줌마들일 수 있어요. 층 비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2층에 저층이 없었어. 몇 층인지 봅시다. 7층, 13층, 7층, 17층, 5층, 10층, 14층. 대략적으로 각기 다 비쌀 것 같아요. 저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자를 너무 잘한 거라니까. 저는 이 사람이 망한 이유가 제 생각엔 너무 욕심 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걸 이렇게 아홉 개나 이 지역 이렇게 막 너무 싼 가격에 14년대부터 너무 싼 가격에 지금 다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전세 세팅을 하고 월세 세팅을 하면서 지금 자기가 투자했던 본전 다 뽑았거든요. 진짜 너무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사실 강의를 하고 있어요. 맞아.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경매를 당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나온 차익의 돈을 가지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 코로나 시기 때 막 두 배씩 세 배씩 오를 때 그쪽에다 돈을 다 몰아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상가 쪽이나 이게 돈 몇 경아 상가 쪽이나 이런 쪽에다가 대출 풀로 받아가지고 몇 개를 해버리셨거나 아니면 지산 쪽에다가 돈을 다 옮기셨으면 이거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쪽이 돈을 못 갚아서 붕괴가 되면 연쇄 반응으로 다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가성이 있는 주식 코인 아닐 거고 열정님 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세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주식 코인 쪽으로 잘 안 가. 부동산만 해요. 부동산만. 이거 9개 할 정도의 정신머리면 주식 코인 안 보입니다. 부동산만 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약간 아파트만 하시던 분이 아파트 이렇게 잘하시면 아파트만 계속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쪽에선 신이 된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 9개를 이렇게 할 정도가 되면. 그리고 이게 다 4억까지 올라갔잖아요. 최고점 한번 볼까요? 전고점이 엄청날 거야, 이거. 지금 거래가, 아니, 반도체 거래잖아. 지금 거래가 이 정도지만 얘가 전고점이었으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까지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밑에 이제 딱 보시면 지금 떨어졌으니까 많이. 그럼 5, 6억 정도 됐을 때 이 사람은 2억대 초반에 샀으니까 자기는 지금 9개가 다 2억씩 오른 거예요, 거의. 그죠? 자기가 신처럼 느껴졌을 거야. 그럼 그 차익을 가지고 아직 실현하지도 않은 차익을 가지고 차라리 그때 21년이나 20년쯤에 이 사람이 좀 한 절반 정도의 실현을 했으면 그걸 현재 현금, 자기 현금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걸 수익 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자기 돈이 됐잖아. 그러면 실체가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또 딴 걸 굴리면 괜찮은데 안전하게 생각을 안 하고 이거는 영원할 거라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을 또 신용을 가지고 이쪽 담보대출 같은 걸 받았겠지. 그리고 아까 우리은행에 3억 5천 있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또 각각 3,500씩 나눠가지고 지산 10개를 사거나 이랬다. 이러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느낌 오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쪽에 들어가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사례 위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더 많이 받아보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질문도 점점점. 없어. 질문 없어요? 우리 항상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없나요? 경매할 때요. 네. 만약에 내 명의 말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가서 할 수도 있어요. 네, 위임장 써가지고 가시면 돼요. 위임장,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하나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건 태희님은 진짜 입찰 때 근데 꼭 오세요. 이거는 의무사항. 지금 쓰시는 것만 아셔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지금. 근데 제가 되게 좀 진짜 몰라서 여쭤보기 죄송한데 가면요. 네. 뭐뭐 가져가야 돼요? 신분증하고 뭐 이런 거만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아, 네. 이미, 가서 이미, 신청서 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기일입찰표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수표를 뽑아오세요. 그냥 진지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동부지방법원 오실 때, 수표를 한번 근데 뽑아오시고, 아까 전에 성경 아파트는 11월 20일 날 가는 거예요? 아까 써있기는 11월 20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네, 11월 그럼 20일, 그날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네네네. 11월 하루만. 성형 아파트 가실 거면 11월 20일에 돼 있으면 그렇게 가능하고 11월 20일은 저희가 이제 인천에서 모이기로 했으니까 저희의 입찰 특강은 인천에 있고요. 성형 아파트 하실 분은 성형 아파트로 가셔야 돼요. 위임장에는 인감도장 예 찍어야 돼요. 11월 20일 날 그날 하루만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원에 가서 제가 그걸 쓰고 이제 얼마를 하겠다 그러면 그걸 수표로 끊어 가지고 가서 일단 넣어보고 이제 되면은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도록 네 찾아오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그게 낙찰 폐찰이에요. 경매 어려운 네, 거 아니에요. 돈만 넣으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 가가지고는 일정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걸 검색하다가 11월 9일인 걸 깜짝 놓쳤네요. 이거를 20일로 잡지 않고 9일에 잡았었던 데 여러분 오실 수 있나요 혹시? 여기 9일 날 오실 수 있으신 분 손 1번. 다 올 수 있어요? 다른 걸 빼고 가야죠. 장난 아니네. 참 열정이 엄청나시네. 제가 안 가더라도 만약에 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안 가더라도 여러분은 여기를 한번 가보시라는 겁니다. 이 9개가 한꺼번에 이 좋은 지역의 낙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97년 건축이니까 이거는 조금 지나면 재건축 이식까지도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이쪽 지역을 제가 지금 주변에서 그냥 설문으로 듣거나 아니면 제가 옛날에 임장 갔던 경험으로만 따져본다 해도 못 살 만한 지역이 아니에요. 97년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살만한 지역이래요. 그런데 2007년, 17년, 27년, 곧 30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건축 연한에 도래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용적률을 상향해가지고 올리게 된다 해도 얘는 엄청나게 큰 단지가 된단 말이야. 어쩌면 2000세대 이상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정말 이 투자 잘한 사람이 왜 망했는지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좀 알아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될 수 있잖아. 떨어지더라도 한번 얼마에 써보시냐면요. 전세가 3억이 맞춘다 치고 한 3억 1000이나 2천? 요 정도 가격에 쓰시면 떨어지는데도 그냥 경험 삼아. 그럼 어떻게 낙찰 받아요? 4억 1200에 가깝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깝게 쓰시면 돼.
여기서 20% 보통 빼니까 4천 정도 빼면 한 3억 5천, 6천 정도에서 낙찰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진짜 만약에 이쪽이 제 말에 동의가 돼가지고 낙찰을 너무 받고 싶으시면은 3억 5천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갭 5천으로 수원 지역 영통 역세권에 1000세대 이상 되는 초중고가 다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하나 사게 되는 겁니다. 음. 아시겠죠? 갭투로도 괜찮은 지역 같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 근처 살고 있다면은 옮기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스타벅스 수세권 이런 거 아시죠? 스타벅스 있는 곳만 살아 뭐 그런 초보자들한테 하는 말도 있잖아요. 여기 메가박스 있고 스타벅스 있죠? 영통역인데 없을 리가 없잖아요. 홈플러스도 있네. 메가박스, 홈플러스, 스타벅스 아까 있던데. 아, 여기 있네. 좀 스타벅스 뭔가 이거? 하여간 상업지역도 가까이 있고 분홍색이네요. 상업지역입니다. 분홍색. 이쪽은 잘 보이지만 2종이거나 아파트 높이가 높으면 2종 이상일 것 같아요. 공원도 옆에 있고. 제 생각에는 올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은 이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9일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는 것도 또 여러분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허락을 맡아야 되는 몸이 돼가지고 좀 참 자유로운 옛날 시절이 그립기도 하네요. 내가 가고 가는 건데 지금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 오너가 있어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런 종류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망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죄송하긴 한데, 말씀이. 이 사람은 진짜 정말 괜찮아서 정말 잘 되실 수 있었던 분인데 이분 망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소식 들려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한 12기 정도까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인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100개 넘게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100개 넘게 갖고 있어도 거의 피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무피로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하나가 부도가 나면, 그러니까 하나가 역전세가 나면 연쇄적으로 다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분도 그냥 한 개를 못 막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한테 이런 시기는 또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아파트를 이제 2억대에 다시 17년, 18년 가격으로 돌려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른 건 잊으셔도 포매실 저쪽이랑 요거 규형님은 당장 임장을 가시겠죠. 지금 가지 마세요. 규형님 지금 부동산 문 안 열었어요. 아시겠죠? 적어도 부동산 문 열었을 때는 가라고. 주말에 가지 마요, 주말에. 평일날 가야 돼, 평일날. 아시겠죠? 앞에 가서 기다리려고요. 아, 참. 야, 대단하시다, 진짜. 아무튼 꼭 가서 임장을 해보시고, 진짜 한번 돌아보신 다음에 영통역에서 수인분당에서 분당까지 한번 출근을 해보시고, 음, 타보시고, 이 지하철도 이용을 해보시면서, 이 근처 가서 뭐, 메가박스 가서 영화도 한 편 보시고, 스타벅스에서 차도 한잔 하신 다음에 밥도 이 근처에 드시고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또 수원에 초중고 세 개가 있다면 여긴 분명히 학원가가 있어요. 학원가가 어디 있는지 보시고 아시겠죠? 이게 약간은 상권이 좀 한정된 지역일 것 같긴 한데 상권이 어느 쪽으로 또 형성이 돼 있는지 좀 보시고 그러면 동쪽 동호수 간격으로 봤을 때 이쪽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좀 여기가 좀 비쌀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아시겠죠? 네. 꼭 이거는 개인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파트 안에 내부도 보는 게 나을까요? 물론 부사님하고 약속을 좀 잡아야 되긴 하겠지만. 예, 이거 약속 잡고 가세요. 약속 네. 잡고, 약속 잡고, 이쪽이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7개가 나왔잖아요. 여기를 좀 위주로 많이 보시고요. 여기만 음,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두 개 봤으면 이쪽에 나와 있는 것도 좀 보시고. 음, 여기하고 여기 가격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네. 한 다리 건넌다고 해도 여기가 가까운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가격 차이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경매가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이쪽이랑 이쪽도 동시에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참 좋겠죠. 여기도 역세권인데 15평짜리, 9평짜리죠? 소형이네. 불패.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을 거야, 아마 이쪽도. 그러니까 음, 조사를 전반적으로 다 해보세요. 지금 저는 이거 하나 드렸지만, 제가 왜 이 아실 이거 찍어 놓는 걸 되게 좋아하냐면, 이 근처에 나와 있는 경매 공매를 다 보여준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간 김에 요거 세 개 다 봐.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자기 이제 주머니 사정, 혹은 무피 될 만한 거, 아니면 보증금도 좀 적어. 그럼 보증금 이게 더 적겠지. 2.5면 더 적네. 이런 데를 한번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숙제를 그냥 한번 드릴게요. 수원은 안 들려요? 안 들려? 들려요? 안 들려요? 맞아요. 잘 들려요? 숙제를 한번 내드리는 거예요. 수원 쪽은 일단 영통 이쪽 괜찮으니까 이쪽 주변에 있는 쪽을 싹 다 한번 돌아보시는 걸로. 지금 약속 잡고 세 분이나 네 분이 같이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의견 교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갔을 때 감정이 저는 이제 뭐 산이나 계곡 이런 데 좋아하니까 그러면 1점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갔으면 산이나 계곡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이요. 근데 역세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1이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르는 곳은 역세권 인근에 붙어 있는 쪽인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평지. 딱 봐도 등고선이 없잖아. 평지예요. 아시겠죠? 평지에 1606세대 있는데 여기에 삶의 격차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단일 세대라는 건 삶의 격차의 차이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물론 대형 평수가 섞여 있는 곳이 더 비싸긴 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한 군데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는 학교가 한 군데 들어와 있을 때는 평수 차이가 없는 게 더 나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교육하기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 아이가 들어간 반에서 너무 격차 차이 많이 나는 겁니다. 아래로도 싫지만 위로도 너무 격차 차이 나면 싫잖아요. 그죠? 네.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 교육적으로는 특화되어 있을 것 같고,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도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 아이들이 주로 외부 활동 같은 걸 어디서 주로 하는지, 얘네들 학교의 커리큘럼 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쪽에 상가가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학원 같은 게, 학원가가 이쪽이 아니라 만약에 이쪽 내부에 있으면, 내부 상권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운동화 신고 가셔가지고, 큰 도로 있으니까 차도 가져와. 차도 가져가서 한번 다 돌아보세요. 아시겠죠? 이건 집중적으로 수원 영통역 인근 부분을 조사를 시키는 걸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숙제는 항상 자유잖아요. 자유인데 꼭 하시더만. 우리 분들 지금 거의 3개월, 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 많이 늦었잖아, 실력이. 이쪽 부분에서 좀 실력을 많이 늘려보세요. 좋은 지역이에요. 아시겠죠? 잘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경매로. 잘 안 나오는 지역이 나왔다는 거는 뭔가 되게 크게 하신 분이 망한 거예요. 지금 봤다시피 2014년, 15년, 16년에 사셨으면 진짜 인사이트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크게 되셨을 분인데 이 윤영주라는 분이 운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